자,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곳곳의 사건, 사고 소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첫 번째 사건은요. 어제 전해드린 충격적이고도 황당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인데요. 자, 어제 20대 이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. 영장 심사 당시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단으로 일관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고 내고 왜 도주했습니까?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?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?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나요? 네, 취재진이 굉장히 속사포 질문했는데 이 운전자가 정말 하나도 답을 안 했습니다.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? 자, 김임배 팀장님, 또 경찰 측 얘기 나와 보니까 운전자가 이 면허 취소도 아니고 면허를 아예 취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8중 추돌 사고를 냈던 그 김모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고는 다녔습니다. 하지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진술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도 여러 번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네. 무면허 운전했던 것이죠. 면허를 못 딴 겁니다. 일단 보니까 면허를 못 딴 것이죠. 네. 아예 처음 안 본 모양 네. 같아요. 근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4일날 그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. 하면서 네. 뭐라고 했냐면 8중 추돌 사고에서 그 피의자가 사실상 면허 취득도 안 한 상태고 무면허 운전을 했고 또 그리고 사고 냈던 차량은 사실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모친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모친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몰래 차를 가지고 모친 차를 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저 차로 인해 가지고 그 한 7건의 재물 손괴 사건이 났었고 또 11명이 경상을 입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바람에 저렇게 사고가 났던 것이죠. 자, 그리고 사고 직후에 영상이 공개됐는데 변호사님 이게 좀 황당합니다.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시동 끄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끄는 걸 모른다.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? 그러니까요. 저도 끌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시동을 켰을까 그러니까. 의문인데요. 이 사고 직후에 이 해당 여성이 자신의 모친과 통화했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. 네. 거기서 엄마한테 막 당황해가지고 엄마 나 어떻게 차 열 대 박았어? 막 당황합니다. 그랬더니 모친이 일단은 시동부터 꺼라.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딸이 시동 어떻게 끄는 거야? 끌 줄 몰라.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. 심지어 사실은 이 대낮에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니라요. 지나가던 시민이 이 가해자를 밀치고 본인이 대신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운전 조작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브레이크도 때문에 몰랐던 모양인데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시동을 키로 했다면 키를 반대쪽으로 하면 시동이 꺼지고 시동을 뭐 버튼식이었다면 그 버튼은 꺼지는 건데 이것조차 못했다. 뭐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어쨌든 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 보면 또 음성이었는데 진술에서는 신경 안정제 복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 좀 의심되는 거는 여기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약을 좀 병원에 처방받았느냐 여기서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요. 올바르게 설사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올바르게 처방받았다 하더라도요. 그걸 먹어서 제대로 수면제의 효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.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올바르게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의사가 안내했던 복용 방법에 따라서 복용을 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경찰에서는 현재 이 가해자, 이 운전자의 뭐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 등에 대한 감정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감정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운전자의 모친이랑 좀 인터뷰를 해봤더니 나의 딸이 7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왔고 그래서 계속해서 약을 먹여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환청 증세까지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도 이 병원을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입원시키려고 차를 태우는 과정에도 어머니를 폭행을 해서 입술이 터지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알아왔던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요. 사실은 경찰에서 요양급여 내역이랄지 또 주로 진료를 했던 정신과의 진료 확인서랄지 의무사본 기록지를 통해서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좀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전 나간 화면이 제가 아까 그 8중 추돌 나기 전에 그 화면에 있는 유모차를 저 차가 치고 가는 장면입니다. 어쨌든 이 김은혜 팀장님 이 상황을 좀 보면 좀 황당한 게 많은데 약간 어머니 차라고 있지 않습니까? 운전자가 어머니 차를 몰고 가서 사고가 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왜 차 키를 줬을까? 하는 그렇습니다. 그 김모 피해자가 어머니 집인 송파도 거의동에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. 나갔는데 당시에 거의동 사고를 내고 두 번째 사고 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피해자가 사실은 무면허로 자주는 안 했지만 여러 번 운전을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
너 운전하지 말고 택시를 타고 가라 말했는데 차 키를 왜 준 걸까요?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택시를 타고 가라 했는데 본인이 아무튼 이 내용이 이겁니다. 어머니는 택시 타고 가라 했다면은 본인이 어머니의 차 키를 몰래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가져갔다. 그러니까 아마 그 어머니는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차 키를 뭐 범하고 줬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이 가져가서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무면허 운전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 때는 왜 사고 냈나?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아마 그 약물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네. 약의 영향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를 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